2012년 과학자들은 과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고 의학과 농업의 주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변형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유기체의 게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전 기술과 비교해 빠르고 저렴하며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편집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생물학의 판도는 곧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유전자에 대해 이해하기 오래전부터 인간은 동식물을 교배하며 가치 있는 형질을 증진했습니다. 19세기 그레고르 멘델은 번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최초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잡종 완두콩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기체가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하는 방식을 보이지 않는 어떤 요인이 결정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수십 년 후 식물학자 빌헬름 요한센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요소를 유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유전자의 구성 성분이 DNA라는 사실은 1944년이 되어서야 오스왈드 에어버리에 의해 입증됐습니다. 1950년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과학자 스탠리 코엔과 허버트 보이어는 식물과 동물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유전자 변형을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유기체에서 특정 유전 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종의 게놈에 삽입하여 물질이 의도한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을 익혔습니다. 유전공학을 사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 작물을 개량하는 시대의 포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의 게놈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정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에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형을 더 쉽고 저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퍼라는 새로운 기술은 해안가 박테리아 유전체를 분석하던 프란시스코 모지카가 박테리아 게놈에서 다소 이상해 보이는 서열을 연구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크리스퍼는 여러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36개짜리 뉴클레오피드 서열로 구성됩니다. 각 반복 사이에는 모지카가 스페이서라고 부르는 또 다른 서열이 존재합니다. 스페이서는 모두 다르며 각각 약 36개의 뉴클레오피드로 구성됩니다. 모지카는 스페이서 서열이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 서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박테리아가 스페이서 서열이 일치하는 외부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에 대해 면역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 게놈의 일부를 복사하여 스페이서로 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테리아가 동일한 유형의 바이러스에 의해 재차 감염되면 관련 스페이서의 복제본을 생성해 바이러스 게놈의 유사한 서열 부위에 결합하고 바이러스 DNA를 파괴하는 단백질을 전달합니다. 제니퍼 다우드나와 임마누엘 샤펜티어 연구팀은 이 과정을 특정 DNA 지역을 타겟팅해 편입시키기 위한 우아한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박테리아 스페이서를 자신이 선택한 시퀀스로 대체하고 크리스퍼를 사용해 정확한 DNA 영역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서열이 지정된 영역에 도달하면 분자 가위와 같은 박테리아 단백질이 DNA 이중나선을 잘라냅니다. 세포는 DNA를 복구하기 위해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끊어진 DNA의 두 말단을 빠르고 다소 느슨하게 재융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잃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의 전원을 끄는 것은 특정 유전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연구하고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한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현을 저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후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선돼 이제는 인간 유전자 코드의 수십억 뉴클레오티드 중 하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향상됐습니다. 현재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단백질이나 다른 분자의 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계 농업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급증하는 세계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선진국 최악의 식습관인 과소비, 즉 육류에 대한 의존과 낭비의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작물 수확량을 높이고 식량 작물의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물 유전자 편집은 폐기물 경감, 잠재적인 유해 식품 성분 제거, 비용 경감, 수확량 향상, 악화되는 환경 조건에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작물은 결코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 반발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제 당국은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유전자 편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이 자연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물의 유전자 편집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유전자 편집 식품이 정부가 GMO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엄격한 규칙에 시달리게 합니다. 유전자 편집은 질병이 강한 동물이나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 동물의 육류에 대한 규제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이러한 제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동물을 이용한 의학적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전자 편집된 동물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없으며 오직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배양해야 하는 생물학적 제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한 장기 이식을 위해서도 돼지와 같은 동물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몸에서 제거된 인간 세포만을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체내에서 편집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표적은 적혈구가 뒤틀리는 고통스러운 유전병인 겸상적혈구 빈혈증 같은 유전적 혈액질환의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치료법은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제거하고 세포의 DNA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변형된 세포를 골수에 재삽입하면 세포가 수년간 건강한 형태의 적혈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간 유전자 편집을 위한 다른 유망한 영역은 기증자 매칭이 필요하지 않은 각막과 같은 소위 특권 부위입니다. 인간 DNA 편집에서 한 가지 걸림돌은 유전자 편집 시약을 신체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시약을 제거해야 할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면 면역 체계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과 같은 특권 부위는 면역 체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을 적용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유형의 실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암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의 면역 세포를 편집해 항암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에 걸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본 결과 유전자 편집 후 환자 30명 중 27명에서 암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편집조차도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P53 단백질을 둘러싸고 논쟁했습니다. P53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을 입으면 세포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단백질입니다. 문제는 세포가 유전자 편집으로 인한 DNA 절단을 DNA의 손상으로 해석하고 손상을 제한하기 위해 P53을 활성화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P53의 반응이 약한 세포에서만 편집이 성공해서 결과적으로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포의 수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는 유전자 편집의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구 전체에 빠르게 퍼지는 유전적 변화인 유전자 드라이브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기 유전자에 치명적인 돌연 변이를 도입하고 그 변화를 개체군 전체에 퍼뜨리면 전체 모기 종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충과 그들이 매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문제는 유전자 드라이브를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했던 과거 사건들은 이런 변화가 생성하는 부작용이 예측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발생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헌팅턴병이나 파괴적인 레시나이헌 증후군 같은 유전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상리는 체외 수정을 사용하고 접합체의 DNA를 편집해 질병과 관련된 돌연 변이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접합체를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하면 위험한 돌연 변이가 없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수정된 게놈 버전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아직 이론에 불과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개입은 윤리적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두되는 딜레마 중 하나는 사전 동의 문제입니다. 윤리적 의료 행위에서 임상리는 환자에게 제한된 절차를 설명하여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요약해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 편집의 결과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던 모든 잠재적인 자손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 편집의 윤리적 및 법적 의미에 대한 공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일관된 체계가 개발될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유전자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회사인 카리보 바이오사이언시즈, 크리스 테러퓨틱스 및 에디터즈 메디신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은 거의 모든 종에 정말 쉽고 저렴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유전자 편집 분야를 개척한 3명의 과학자를 고용한 기관들 사이 특허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제니퍼 다우드나 비엔나 대학의 임마누엘 샤펜티에,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장팽, 이 특허의 소유자는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를 벌 수 있습니다. 카리보 바이오사이언시즈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에디터즈 메디신의 주가는 12억 달러이고 크리스 테러퓨틱스는 26억 달러의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